자, 이 조선일보의 김대중 칼럼인데, 지금의 통합당으로는 문재인을 이길 수 없다. 뭐 제가 딱 한마디 드리고 싶죠. 그걸 몰랐냐? 그걸 이제 와서 알았냐? 자, 지금 2022년 대선이 아니라 2024년 총선, 2027년 대선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2022년 대선은 문재인이 너무 무서워서 우리는 포기하자. 문재인이 찍은 후계자가 대통령 되게 하고 2027년에 한번 해보. 이게 지금 조선일보의 핵심 논객이 쓴 칼럼이 지금 여기에 대문짝만하게 실렸습니다. 이건 조선일보의 입장이라 바로 되는 수준이죠. 자백을 한 거죠. 문재인에게 우린 못 이긴다. 자, 그러면은 도대체 정치권에서 예전부터 그 호구로 유명한 문재인이 얼마나 무섭길래 조선일보가 백기투항을 했나요? 나 어떤 논리 때문에 하는지 좀 봐요. 자, 문재인은 잘못했다고 시인도 안 할 거고 사과하는 일도 없다. 뭐 본인이 지금 잘하고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겠죠. 머지않아 브레이크가 걸릴 것이라고 생각했다. 무슨 근거로 문재인 그 친문 종북 세력이 브레이크를 걸 거라고 생각했나요? 이미 여기서 틀려먹었죠. 이미 여기서 틀려먹은 얘기입니다. 아니 언론사 40년 생활하신 분이 저 친문 세력이 누군지 몰라요? 친문 종북 애들이 누군지 몰라가지고 브레이크가 걸릴 거라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마음껏 탄핵하고 문재인 대통령 만들어줬습니까? 어차피 브레이크 걸 거니까. 여기서부터 이미 맛이 간 거죠. 여기서부터 좌파를 잘못 봤다. 아니 그러니까 좌파를 하루 이틀 본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 조선일보 기자 얼마나 오래 했는데 40년간 좌파를 봤는데 지금 좌파가 누군지 모른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절필해야지. 좌파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보수 언론에서 글을 쓰면 어떡합니까? 문재인을 정점으로 한 NL 운동권의 실체를 아예 몰랐다. 집에 가야죠. 집에. 왜 또 그랬습니까? 아니 미디어치 독자들도 다 아는 거를 조선일보 주필이 운동권이 누군지 몰라가지고 착각했다. 미안하다. 집에 가야죠. 자, 아니 문재인이는 그러면은 잘못했다 사과를 하는 일도 없을 것이 이런 식으로 문재인은 사과 안 할 거라 놓고서 좌파와 문재인이 누군지 몰라가지고 정권을 문재인에 갖다 바친 사람이 난 몰랐다 그러면 끝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월급 다 쏟아붓고 집으로 가야죠. 오늘부터 글 쓰면 안 돼요 김대중 씨는. 이렇게 놓으면은 그들은 대한민국의 기존들을 하나씩 바꿔나갈 것이고 여기에 방해되는 것은 가차없이 제거. 이걸 몰랐다는 얘기잖아요. 이걸 문재인과 종북 운동권들이 이렇게 안 할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 아닙니까? 어정쩡한 화합보다는 확실한 대립과 분열을 통해 반대를 부각시키는 전력을 구사하고. 자, 문재인을 떠나가지고 노무현이 어떻게 보면은 어정쩡하게 국민통합한다 해가지고 좀 이상하게 갔죠. 자기 입장에서는. 한미 FTA도 만들고 제주 군함기지도 만들고 막 이렇게 가지 않았습니까? 노무현이. 그것 때문에 노무현 정권이 망하고 노무현이 죽었다고 보기 때문에 문재인 쪽은 어차피 시작하자마자 무조건 반대표 다 죽이고 간다 이렇게 전략을 세웠는데 조선일보만 몰랐다 이거예요. 지금 그 전략을. 거기다 이제 176개가 아닙니다. 무소속까지 합쳐버리면 거의 188개 돼요. 이제 국회를 많이 장악했죠. 행정권력, 지방권력, 사법권력, 국회권력 다 장악했습니다 이번에. 자, 입법, 사법, 행정 모두를 장악한 독재의 길로 들어서기 아니고 들어섰고 지금 대한민국 상황을 딱 얘기하자면은 차베스 독재 정권 시절의 베네수엘라랑 똑같습니다. 차베스의 베네수엘라가 보수 야당과 보수 언론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 저렇게 조선일보 같이 기회주의적으로 움직이다가 보수 야당이 다 죽어버린 차베스 독재 시대의 베네수엘라랑 한국은 똑같은 상황이에요. 자, 몇 년 전만 해도 정권의 횡포 독주는 국민이 저항했다. 대학생과 노동자가 나와. 아니 대학생과 노동자가 왜 나왔는데 대학생과 노동자가 그들의 분노를 표현했다. 이거 아마 제가 볼 때는 뭐 이거 부끄러워서 말을 못하나 본데. 자, 광우병, 최순실, 대학생 노동자가 어떤 사람들이에요? 지금 나온 사람들이 문재인 세력이세요. 문재인 세력. 문재인 세력이 나왔는데 광우병 거짓난동 문재인 세력이 나왔죠. 최순실 국정농단 조선일보가 참여해가지고 문재인 세력이 나왔죠.
자, 민주학은 저들은 거리로 뛰어나갔다. 지금은 너무 조용하다. 이 정권의 폭주가 너무 조용하다. 이 집에 가야 돼요. 이 수준이면은. 아니, 광우병 거진난동하고 최순실 거진난동 튀어나온 게 친문 좌익이 나왔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왜 안 나오냐고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문재인 세력이 독재하고 있는데 문재인 세력이 길거리 왜 나와요? 문재인 때려잡으러 나온다고? 그때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작년에 조국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조국 잡는 100만 국민 모인다 해서 다 그때도 사기쳤죠, 사실은. 그때 태극기 세력이 아닌 촛불 세력이 나왔다면서요, 조국 잡으러. 그게 무슨 촛불 세력이 나옵니까? 다 태극기 세력이 나간 거죠, 그때. 그 논리면은 지금 왜 안 나오는데, 그거는 촛불 든 사람들이 왜 안 나오는데요. 시대가 바뀌어서 그런 게 아니고 거짓난동을 좋아하는 문재인 세력이 나오다가 그 문재인이 이제 독재 정권이 됐기 때문에 안 나오는 뿐이에요. 자, 그럼 야당의 역할이 중요한데 총선에서 크게 따기를 맞더니 국회에 들어가도 힘이 없어 널브러져 있죠. 이제 원내 투쟁도 안 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장외 투쟁도 안 한다 그랬어요. 원내 투쟁도 안 하고 장외 투쟁도 안 한다는 얘기는 그냥 들어누워서 세비나 먹겠다는 얘기죠. 자, 의사당이냐 길거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이 야당으로는 정권 탈환을 할 수 있을 것이냐는 본질적 물음이 있다. 김종인이든 이 통합당의 핵심들은 당연히 정권 탈환을 할 생각도 없고 문재인이 조금 흔들리면은 그 틈을 치고 들어가서 함께 내각제 개헌을 해가지고 나눠 먹자는 그 자들이죠. 근데 몇 사람 얼굴 바꾸고 나사 조이고 그 몇 사람 얼굴 바꾼 게 60대 황교안을 80대 김종인으로 세대 교체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세대 교체를 누가 하라 그랬어요? 조선일보가 하라 그랬죠. 조중동이 80대로 세대 교체하라고. 이제는 그 80대도 또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90대 이용수 할머니로 또 이제 세대 교체하자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용수 만세? 그거 다 조중동이 한 거 아닙니까? 그거. 자, 지도자를 날림으로 만들어 1년 만뒤 세울 수 없거니와 비록 그것이 가능하나 해도 급조된 지도자가 이 치밀한 좌파 권력의 상대가 될 리가 안 보이겠죠. 당연히 김대중 눈에는 전혀 안 보이죠. 문재인을 한 방에 끝낼 수 있는 그 세력과 방법론이 전혀 눈에 안 보이는 겁니다. 좌파가 압도적인 국회에서 야당 대통령은 아무것도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죠? 지금 이 상황에서 2022년 대선을 문재인 세력을 깨버리고 대통령이 되면요, 나머지 국회에 있는 그 하이에나들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한 방에 때려잡아요. 지금 김대중 자체가 이제 겁을 먹고 못 이긴다는 그 대선을 강력한 트럼프 대통령 수준의 보수 우파가 장악했다 보세요. 대통령을. 이까짓 거 국회의원들 이거 아무것도 아니죠. 문재인의 부역한 자들 한 감옥에 한 100명 보내버리면 되죠. 뭐가 문제예요. 그래서 자신이 없으니까 이제 2022년 대선이 아니라 2024년 총선과 27년 대선을 준비하자. 야, 참 지금이 2000년인데 7년 뒤 대선을 준비하자. 다 포기하고. 그 7년 뒤 대선도 지금의 통합당으로는 안 된다. 고개 숙이고 살아남는 법은 배우는 신진들 가지고는 안 된다. 무서운 확신주의자 친문 좌익 정권을 몰아낼 수 없다. 자, 고개 숙이고 살아남는 법을 배우는 그 미통당의 그 초선 국회의원들 가지고 무서운 문재인을 이길 수 없다는 거를 이제 알았다는 거죠. 김대중 주필은 이제 알았다는 거죠. 이거를. 그 당신들 뭐라 그랬습니까? 작년 총선 때, 올 총선 때 사탄파끼리만 뭉치면은 탄핵의 강만 건너면 이길 수 있다 그랬잖아요. 유승민, 김무성이 다 백업하고 총선 이긴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그러더니 대참패한 다음에 김종인 그 할아버지 데려오면 또 이길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김종인 할아버지 데려오면서 막 어마어마한 그 무리수 둬가지고 김종인 할아버지 데려온 것도 조중동 아닙니까? 자기들이 할 거 다 해놓고
박근혜 대통령 쫓아내고 문재인 대통령 만들어 놓고 미통당 다 사탄파 뭉쳐놓고 김종인 데려다 놓고 이리 굴려보고 저리 굴려보고 다 해놓고 깔끔하게 보수 다 말아먹어 놓고 안 되니까 이제 7년 뒤를 준비하자. 이분 나이 거의 80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본인부터 절필을 하세요. 제가 권해드릴게요. 보수를 어떻게 정언하는지. 이렇게 이리 굴리고 저리 굴려가지고 나라 망치고 보수를 박살낸 사람들 중에서 몇 명이라도, 특히 그 김종인 정도 나이대 몇 명이라도 내가 바로 문재인이 누군지도 몰랐고 보수 지형도도 몰랐고 헛소리 했고 탄핵하면 나라가 이꼴된다는 거 몰라서 탄핵 지지했고 나 절필한다. 이렇게 김대중 한 명만 해보라니까요. 김대중 씨 지금은 아니지만 원래 언론계 영향력 1위 했던 분 아닙니까? 김대중 주필부터 사기 거짓 탄핵에 내가 속았고 잘못 보고 나라 망친 거에 대해서 내가 책임지고 이제 절필한다. 딱 한번 던져보세요. 안 바뀔 것 같습니까? 이 흐름이? 지금 이 많은 글 중에 왜 답이 안 나오냐. 자, 2027년 되잖아요. 이제 또 져요. 이러면 또 지면 이제 2037년 그때까지 계속 해먹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이 사람들이 그때까지. 이제 뭐 고령화 시대인데 뭐 100세까지 살 거 아닙니까? 그럼 2037년 들고 나온다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 긴 글에서 상대적으로 사기 거짓 탄핵이란 단어가 안 들어갔잖아요. 지금 여기다가 거기가 핵심인데 그 핵심을 빼니까 답이 아예 안 보이는 거죠. 그러면서 광우병하고 최순실 이걸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잘 나왔다는 얘기예요. 이 두 가지 사기 사건에 나온 대학생과 노동자들이 잘 나왔다는 얘기입니까? 나오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이 내용을 보면은 잘 나왔다는 얘기예요. 이 완벽한 사기 사건에 여기에 촛불리고 울고 불고 나온 사람들이 잘 나왔다. 그럼 왜 당신들은 지금 안 나오냐? 문재인이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질문을 하는 게, 그 질문을 하고 있으니 뭐가 보이겠어요? 뭐가. 애초에 이건 나오면 안 되는 걸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실은 뭘 얘기해야 됩니까? 여기서 사실은 태극기를 얘기했어야죠. 탄핵 무효로. 근데 저는 이제 그 얘기를 안 하죠. 왜? 탄핵 무효했던 자들조차도 오히려 김대중 씨나 이 광우병 선동안들보다 더 나쁘고 더 비열하고 더 치졸한 배신자라는 게 드러났기 때문에 태극기 든 자들이 더 나쁜 놈들이잖아요. 아니 차라리 그렇게 얘기하던지 태극기 든 놈들 더 나쁜 놈들이다. 이렇게 차라리 그렇게 얘기하던지. 중심 내용이 빠졌어요 지금. 그럼 태극기 든 자들도 다 없어졌는데 이제 뭐냐? 뭐 자기들은 촛불이라 그러지만 제가 볼 때는 태극기인데 지난해 그 10월 달에 조국만 뭐 잡아내면은 문재인 퇴진시킨다고 막 했던 거 그건 뭡니까 그거? 그건 다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아무것도 안 된 거죠 아무것도. 제가 이번에 이 태블릿 PC 조작을 척척 잡아가면서요. 그 대통령께 서신까지 보내고 이젠 제가 최서원까지 이제 제가 지금 최서원 만나거나 서신 내면은 보석 조건 걸리니까 우리 변호사들이 할 건데 야 나야말로 정말 이 태극기 4년 동안 왜 들었을까? 탄핵 무효 집회 내가 왜 했을까? 그거 할 때가 아니라 그냥 어차피 이 문제는 태블릿 조작을 잡으면서 풀 수밖에 없는 거고 그 증거를 갖고 대통령이 알려주고 최서원을 움직이게 하고 이렇게 풀었어야 되는데 내가 뭐하러 탕기국대에 같이 마이크를 들고 애초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무효는 아무 관심도 없고 돈벌이를 하는 자들이 했던 그런 집회에서 내가 4년 동안 내가 뭐 한 건가? 저야말로 이제 그런 생각을 들거든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은 이분이 지금 내게서 또 없는 게 있어요. 왜 문재인이가 안 무너지느냐? 자기가 볼 땐 개판 치는데 문재인이가 왜 안 무너지지? 그러니까 자신이 없으니까 이제 2027년에 우리 그때 해보자 이렇게 가는데 마찬가지 얘기입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진실의 DNA가 완전히 사라진 나라가 됐죠. 너무 많은 사기가 먹혀 들어가서 1순위가 광우병, 2순위가 세월호, 3순위가 최서원. 이 대형 사기들이 먹혀 들어가면서 이제 대한민국 국민들은 진실에 대해서 분간을 할 수 없게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문재인이가 정말 얼마나 나쁜 놈인지 진실이 가르쳐줘도 국민들은 이제 못 듣게 된
눈과 귀가 멀어버린 국민이 된 거죠. 그 주역이 누구냐? 바로 조선일보예요. 그렇게 만든 주역이. 국민들을 개돼지로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너희는 사람 노릇 못하냐 한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분하고 지금 똑같은 입장이 어디냐? 정규재 조갑재 대표예요. 제가 볼 땐 지금 똑같아요. 지금 세 분이 정신 상태가. 지금은 뭐냐 이분들은. 자 이거죠 이거. 이거 어제 이 민경욱에게 투표용지 훔쳐다 준 사람 구속됐는데 제가 이거 뭐 100% 구속이라고 그때 얘기했지 않았습니까? 자 요즘 정규재 대표 조갑재 대표가 힘들어요. 이거 부정선거 아니라는 너무나 간단한 증거들을 들이대도 이놈들이 배신자들아 니네들이 뭐하냐 이렇게 되니까 안 되는 거야. 이게 아무리 정말 단순한 이 증거 그냥 딱 보면 아는 증거들을 제시하면서 부정선거 사기가 가담하면 안 된다고 아무리 외쳐도 안 되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그게 바로 조갑재 정규재 대표 등이 주도해서 보수 국민들을 개돼지로 만들어 놓고 그 개돼지들이 이제 점점 더 이제 강한 마약을 거의 최음제를 먹인 개돼지 그냥 개돼지가 아니잖아요. 지금 보수는 최음제를 먹인 개돼지 아닙니까? 점점 더 강력한 최음제를 원하니까 이제 이런 자들이 주는 최음제를 받아먹는 개돼지가 됐는데 그 개돼지에게 너희들 왜 사람 노릇 못하냐고 얘기하는 게 조갑재 정규재 대표거든요. 그리고 이자는 이제 이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왜 너희들 사람 노릇 못하냐는 거. 본인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고 개돼지로. 자 이게 얼마나 웃긴 개돼지 사육인지. 자 민경욱이 아니 자기가 이 제보를 받아서 같이 신문을 공개를 하고 제보자를 그 사람을 법적 구속될 수 있는 위기에 쳐넣고 구속이 됐는데 그러면 지금 법원 앞에서 나를 구속하라고 같이 단식을 들어가야 되는데 또 본인 구속되긴 싫으니까 완전히 개돼지 소리 같은 게 개소리 개돼지 소리를 하고 있어요. 자 이게 이 판사가 그 얘기했다는데 자 취재원 보호 문제를 논의를 했나봐요. 취재원 보호 문제를. 자 취재원 보호 문제는 언론사가 누구의 제보를 받았어요. 근데 누가 고소를 했어. 이게 정확하게 우종찬 기자 사건인데요. 이게 우종찬 기자 사건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우종찬 기자가 조국과 박근혜 대통령 20몇 년 때린 김세윤 판사가 만났다. 엄청난 사건이죠. 문재인의 민정수석이 대통령 사건을 맡은 판사를 둘이 만났다는 거는 그 제보자를 갖고 자기가 취재해서 기사를 썼는데 조국이 명예훼손을 걸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재판부에서 제보자를 밝혀라. 우종찬 기자 안 밝히겠다. 안 밝히겠다. 그게 제보자에 대한 묵비권 행사예요. 그럼 우종찬 기자 어떻게 되는 거냐? 거기에 대해서 불이익을 자기가 감수하는 겁니다. 우종찬 기자가 난 제보자를 보호할 테니까 나 처벌해. 그 대신에 그걸 좀 감안해 달라. 내가 없는 게 아니라 기자로서 내 양심을 걸고 제보자가 있는데 제보자 보호 때문에 내가 그 사람 공개 안 할 테니까 나를 처벌하되 가담해 달라. 좀 감안해 달라. 그 얘기거란 말이에요. 이게 제보자 보호 문제는. 그럼 민경욱은 어떻게 했냐 이겁니다. 그 제보자에 대해서 민경욱 제보자 공개. 아니 본인이 제보자를 공개해놓고 제보자를 보호하라는 게 말이 되냐고요. 저 민경욱이 처음에 투표용지 6개 들고 나와가지고 흔들면서 사전투표하면서 나왔다는 사기극을 벌입니다. 이거 완전 사기극이에요. 사전투표하면서 나온 게 아니에요. 본투표의 이 비례정당 투표지를 사전투표가 하도 많으니까 본투표하러 많이 안 왔잖아요. 그래서 남은 거를 선거사무소에 있는 그 건강 헬스클럽에다가 집어넣어놨는데 그걸 훔쳐 나온 거 아닙니까? 그 훔친 거를 민경욱이 갖다 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때 민경욱이 제보자를 공개 안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선관위하고 검찰이 난리가 났죠. 이거는 공선법 위반에다가 절도죄인데 이 범죄자를 잡아야 되는데 제보자 밝혀라 하니까 민경욱이 한번 검찰에 끌려가서 아마 협박 좀 받았겠죠. 그때까지도 제보자 공개 안 한다 그랬어요. 검찰 끌려갔을 때도 아마 검사가 한 말 했겠죠. 그럼 당신을 구속하겠다. 뭐 이렇게 했을 거 아닙니까? 그 말 듣고 와서 바로 민경욱이가 제보자를 공개합니다. 이 제보자 공개해가지고
이 제보자가 뭐라 그랬냐면 그 투표용지 어디서 가져왔냐. 자, 우왕좌왕 와중에 누군가 의혹이 있으니 이것도 신고하세요라며 이 투표용지를 누가 줬다. 투표용지를 누구 물어봐요? 사무원, 선관위 사무원처럼 보인 사람이 투표용지를 신고하라고 줬다. 이게 제보자의 내용인데 이걸 검찰이 믿겠습니까? 이 얘기를? 선관위 사무원이 보통 사람이에요. 그 평생 직장이 보장된 공무원이 이걸 왜 줘요? 투표용지 6장을. 명백한 거짓말이지. 딱 보면 거짓말이죠. 그러면 당연히 이 사람한테 검찰이 그거 누구 대라 그러면서 이 당시 구리시 선거에 들어온 모든 선관위 직원들을 다 물어봤을 거 아닙니까? 이 사람한테 준 사람이 있어? 당연히 없다 그러겠죠. 그러면은 이게 거짓말이 돼버리니까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뭐냐? 바로 증거인멸의 우려예요. 거짓말하는 게. 그럼 당연히 구속이 되는 거죠. 거짓말을 했으니까. 그럼 이거를 누가 유도했냐? 민경욱이에요. 민경욱이 이 제보자를 봤을 때 선관위 사무원한테 받았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그걸 국회의원까지 해본 사람이. 그거 몰랐어요? 거짓말인지? 알았겠죠. 아이 거짓말인데 한탕 해먹자 이거가지고 그래서 그냥 지른 다음에 원래는 안 밝히려고 그랬는데 이게 막 검찰이 압박하니까 이 제보자까지 공개해서 자기 살려고 이런 짓을 한 거 아닙니까? 민경욱이. 이게 공개된 이상 이 사람은 구속이에요. 무조건. 이거 공개해놓고 민경욱이 제보자가 구속된지 몰랐다고요? 구속될지? 그래놓고 이제 뭐 취재원 우종찬 기자처럼 하던지요. 지금 우종찬 기자가요 검찰에서 10개월 구형받았습니다. 한마디로 징역 10개월의 위협을 받고 있어요. 우종찬 기자는. 근데 제보자 공개 안 하잖아요. 나 처벌해라. 왜 갖다 깠습니까? 제보자 민경욱은. 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런 수준의 거짓말과 사기를 치는데 이걸 정규제 조갑자 정도 되는 사람이 아무리 얘기해도 최음제 먹은 개돼지들이 안 듣게 됐다 이거죠. 이런 수준의 말에 민경욱 만세 부르고 대통령 만세 부르는 보수 개돼지 최음제 먹은 떼들이 지금 다 보수 진영을 장악했단 말이에요. 여기서 뭘 합니까? 여기서. 자, 이번에 김세희가 이스라엘 모사드로부터 자기가 정보를 받았다. 자, 민경욱이 믿어요? 김세희 얘기? 그거? 안 믿죠? 본인들은 안 믿죠? 저 가세현 직원들 김세희 얘기 믿어요? 안 믿죠? 자기들은. 본인들은 안 믿고 누가 믿어야 됩니까? 돈 갖다 바치는 개돼지들만 믿으면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지경까지 갔어요. 대한민국의 부정선거를 이스라엘 정보기관인 모사드가 조사해가지고 가세현에 줘서 시작했다는 이런 말까지 믿고 돈 쏘는 그런 꼴이 된 겁니다. 거의 이제는 뭐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어요. 어디까지 갈지 이제. 이제 조만간에 이제 좀 있다가 이 보수에 또 기독교 신자 많으니까 이제 얘네들 지금 아예 선이 없잖아요. 야밤에 무슨 성 베드로가 나타나가지고 투표용지 줬다면 이러고도 남을 자들이에요. 이러면서 또 이제 기독교 붕괴할지도 모르는 자들이에요. 이거. 근데 이 책임이 단지 민경욱과 가세현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조선일보 포함 정규제 조갑제표 포함 보수 전체의 책임이에요. 그래서 그 중에서 나이 순으로 몇 명이라도 은퇴를 하란 말이에요. 은퇴를. 우리 잘못이다. 우리가 개돼지 책임자 먹였다. 그러면서 보수가 재건된다니까요. 근데 본인들은 죽었다 깨도 잘났다고 외치고 있잖아요. 문재인이 누군지도 몰랐고 NL 운동권이 누군지도 몰랐다면서 계속 쓰겠다는 거 아니에요. 글을 계속. 그러면 본인들만 하던지 왜 젊은 애들 맨날 끌어다가 앞에 앉혀가지고 정규대 대표는 본인이나 똑바로 하지. 본인이 뭘 똑바로 했다고 애들 앞에 앉혀서 이병태하고 무슨 사육을 합니까 애들을. 제가 산행할 때도 그런 경우 있는데 이제 제가 산행 진행 요원을 이제 정확히 임명을 할 건데 우리 산악회에서도 젊은 애들 오면은 다 변대표 주위에 있어라. 젊은 애들 변대표 주위에 있으면 좋다. 절대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저는 애국당 시절에도 원래 조원진 대표가 그러는 거 제가
그거 못하게 막은 사람이. 젊은 애들 뭔데 젊은 애들 맨날 갖다 세우고 이래가지고 지금 보수 젊은 애들이 어떤 꼴 났습니까? 다 이런 김대중 수준의 브로커 됐잖아요. 젊은 애들 지금. 그런 애들이 지금 배지 달러 들어가고 유튜브 하면서 젊은 애들 왔다고 띄우지 말란 말이에요. 그냥 똑같이 실력으로 가든지 열심히, 우리 같은 경우는 뭐 실력이 아니라 열심히 하는 순서대로 가지 뭐 젊은 애 왔다고 옆에 앉히고 절대 그러지 마세요. 그게 정규제의 방식이고 조원진 방식입니다. 젊은 애들 이용해 먹고 버리는 거예요. 그게. 자, 젊은 애들보다 이런 분들이 대한민국의 희망이에요. 그나마 이영훈 교수. 딴 건 몰라도 이분들 이거 위안부 하나만큼은 지금 거의 10년째 파고 있잖아요. 이런 게 필요하다니까. 이런 게 잔머리가 필요한 게 아니라 뭐 하나 거짓 신화를 딱 잡았으면요, 그거 때려 부수는데 10년이고 20년이고 하는 그게 원래 보수의 정신이거든요. 이게 젊고 늙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거. 자, 지금 정면 붙었잖아요. 지금 이 저기 뭐 송영길이가 이 사람들 뭐 위안부를 매춘부로 비하했다 그래가지고 이 송영길 대해서 지금 맞고서 들어가가지고 이 위안부 이 사기 그게 인생 전체 걸었습니다. 나머지 인생 이분들 이런 분들이 필요한 겁니다. 젊은 애들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아마 일요일날 유석춘 교수 그 방송에 나갈 건데 9시 저녁 9시에 물론 이제 이 유석춘 교수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독자들은 이제 박근혜 대통령 출당시킨 거에 대해서 뭐 저부터 이제 아주 강하게 비판했으니까. 근데 다만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좀 이제 가이드라인을 많이 낮추게 된 게, 아니 박근혜 울던 자들이 어떤 짓을 했는데요. 매일같이 박근혜 외치면서 울면서 돈 받아먹은 자들이 어떤 짓을 했는 게 다 드러났는데, 탄핵을 시켰던 출당을 시켰던 이제 원점에서 다시 봐야 될 상황이 됐다. 탄핵 무효 외친 자들이 제일 나쁜 놈들이라는 게 드러나 버렸기 때문에 그냥 저는 머리를 비웠어요. 예. 원점에서 다시 간다. 원점에서. 그럼 원점은 뭐냐? 내가 얘기하는 태블릿 조작을 동의해주면 되는 거예요. 과거에 탄핵을 찬성했든 뭐 출당을 찬성했든. 그래서 그런 책임을 묻는 거는 이제 의미가 없어진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대통령제 선고. 이렇게 이 기사 나오는 거면은 이거 선고를 할 것 같단 말이에요. 자, 검찰이 35년 구형했는데 최소 30년은 받게 돼 있죠. 그러니까 지금 다시 와서 생각해보니까 한번 수사 기록을 딱 받아가지고 한번 겁주고 판단했을 때, 이런 문재인이 장악한 법원에서 내가 싸울 필요 없다. 그냥 빨리빨리 형 받자. 형 받고 재판 끝내놓고 그때 승부하자. 저는 대통령이 그렇게 판단하신 것 같아요. 지금 볼 때는. 수사 기록 요청할 때는 한번 태블릿 보면서 한번 확인해 볼까 하다가 그거 확인으로 지금 제가 알기로 이제 끝났거든요. 제가 봐도 그냥 11월 달에 빨리 재판 끝내는 게 낫겠다. 그래서 이 태블릿 작업은 이제 최선도 끝났잖아요. 원래 최선이 재판 받을 때는 그쪽 변호사들이 굉장히 조심했거든요. 불이익 받을까봐. 근데 뭐 재판 끝났으니까. 그래서 제가 좀 편하게 요구할 수 있거든요.